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난 여러분들의 닥터 토리자리야.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틱톡 이야기야. 틱톡이 다 뭔지 혹시 다 알지? 틱톡은 중국의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만든 동영상 공유 앱이야. 누적 다운로드 수는 15억 회. 기업 가치가 무려 87조 원에 달하고 있지. 자, 참고로 87조 원이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다 좋아하는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지금 약 60조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틱톡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 그런데 우리가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바로 이거야. 어? 이 시국에? 맞아. 이 시국에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회사, 틱톡은 중국 회사. 그런데 이 시국에 과연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바로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바로 틱톡의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강력한 발표를 하게 되지. 하지만 다행히도 어느 정도 유도는 있었는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할 때까지 45일간의 협상 기간을 주겠다라면서 어느 정도 여유는 주기로 했어. 자, 그런데 우린 이런 생각 들지 않나? 왜 하필 이 시국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을 인수하려 했을까?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왜 하필 지금 틱톡을 인수하려 했을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주려고 해. 어느 기사를 찾아봐도 어느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아직까지는 없어서 내가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이 영상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취업 준비생 분들의 교양과 상식을 증대시키는 목적이니 정도적인 이유를 말을 해주고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면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가 정리해줄게.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뇌 내피셜도 좀 섞인 거니까 그 이야기는 끝으로 빼도록 하겠어.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게.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알고 가야 돼. 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회사지? 자, 내가 방금 주어진 3초 동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윈도우였다면은 여러분은 그것도 정답이긴 해. 정답 중 하나지만 자,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의와 정체성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 가도를 가질 수 있는 시작점이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꿈꾸는 꿈, 목표, 미션을 알아야 해. 그 미션은 바로 여러분들도 쉽게 알고 있는 것이야. 바로 플랫폼이야. 참 쉽지? 요즘 다들 뭐 네이버도 플랫폼 한다 그러지, 카카오도 플랫폼 한다 그러지, 모든 회사가 다 플랫폼을 꿈꾸고 있잖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꾸는 플랫폼은 더욱더 의미가 좀 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꿈꾸는 꿈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부터 클라우드 그리고 AI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첨단 고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모두 알 거야.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그 역량을 집중 확대시키고 있지. 자, 클라우드 강화를 위해서 기업 데이터 이전 전문 업체 무버를 인수하고 AI 강화를 위해서 오픈소스 npm을 인수하고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 소프트모티브를 인수하고 통신 소프트웨어 업체 메타스위치 네트워크를 인수하면서 AI, 로봇, 통신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역량을 첨단 고도화시키고 있어. 자, 이같이 공격적인 M&A를 하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6개의 혁신 사업 부문을 두고 있어. 첫 번째 게이밍, 두 번째 모던 라이프, 세 번째 모던 워크플레이스, 네 번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다섯 번째 어플리케이션 앤 인프라스트럭처, 여섯 번째가 데이터 AI야. 이 6개의 혁신사업 부문이 미래 마이크로소프트를 책임질 캐시커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M&A하고 있는 것이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꿈꾸는 미래는 미래 산업에 쓰이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로 홀랑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야.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면서 만족감을 최대한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게다가 수익 구조 역시 판매가 아닌 구독을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고. 자, 이렇게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미래와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더욱더 포텐셜로서 폭발시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량도 있는 반면 어딘가 한 가지 찜찜한 구석이 있어. 이 잘난 마이크로소프트가 잡지 못한 그 분야, 바로 모바일 쪽이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잡고 싶어하는 분야 바로 이 모바일 쪽이라는 거야. 자, 이 모든 역량들 사업 개발을 싹 다 잡아두고도 결정적으로 이 모바일 역시 잡아야만 이 바로 시너지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안타깝게도 모바일 쪽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 자, 모바일 분야에서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 2000년 초반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PC를 통해서 OS, 윈도우가 대박을 치면서 거의 PC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OS를 독점하게 돼. 그리고 그 당시에도 PDA 이쪽에도 윈도우 OS가 쓰였으니까. 그런데 당시 2000년대에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돼. 하지만 당시 PC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그닥 현재 우리도 윈도우로서 잘하고 있는데 그걸 인수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방관을 했고, 그것을 현재 지금의 구글이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 구글은 현재 전 세계 모바일 OS의 76%에 달하는 점유율을 달하는 엄청난 회사가 되지. 그래서 훗날 빌 게이츠는 자신 인생 최대의 실수는 구글이 성공하게 놔둔 것이라면서 당시 안드로이드 인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지. 하지만 여기서 또 모바일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에 다시 노키아 인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바일장 섭렵을 재도전하게 되지. 당시 윈도우 OS가 탑재된 꾸준한 브랜드를 계속 출시했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구글 안드로이드로 고착화가 돼 있었고, 결정적으로 OS 자체가 새로운 것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조되어 있는 OS 시장 내에서 형성된 수많은 앱들과 시스템들이 더 장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엄청나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iOS를 뚫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늦었던 것이지.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시리즈들을 보면은 더 이상 OS는 윈도우가 쓰이지 않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어플리케이션 쪽만 오피스, 팀즈, 클라우드, 엑스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어. OS는 포기를 하고 이제 완전히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신들의 사업 역량을 더욱더 집중시키다는 것이지. 하지만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민이 한 가지 발견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어놓은 어플리케이션 정말 훌륭해. 오피스, 팀즈, 클라우드, 엑스클라우드 등 엄청나게 훌륭한 어플들이 존재해.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들의 사용 빈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될까?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 정도가 아닐까? 결정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의 총 역량을 모바일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싶은데 대중들에게 사용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어플들에 대해서는 부재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틱톡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니즈에 맞으면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총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서 그런 초석을 삼고 싶었던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유일한 단점이라 할 수 있는 모바일 쪽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스타트인 것이지. 자, 그럼 여기까지가 내가 들려준 정도적인 이야기였고, 어디 가서 면접 봐서 물어볼 땐 딱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돼. 그리고 이 뒷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정치, 경제 엄청나게 섞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주면은,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어느 정도 내 뇌피셜이니까 어느 정도 거르고 들으면 돼. 최근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지, 펜타곤에서는 제다이 프로젝트라고 자신들이 모두 국방 전산망을 클라우드화 시키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했어. 당연스럽게 그 프로젝트에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입찰을 하게 되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존이 소송을 걸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하는 불법적인 무엇인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게 됐는데 결국 미 법원은 아마존의 손을 들어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다이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는 깨지게 되고 말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아마존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면서 이 손을 잠깐 놓게 되었어.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런 썰이 있어. 중국 가면 지금 미국 어플이 안 되고 미국 가면은 중국 어플이 안 된대. 아니나 다를까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전면적인 사용 금지를 시행을 경고하기도 하는 등 전면적으로 틱톡에 대한 견제도 하기 시작을 했어.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럼프 형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틱톡이라는 어플은 현재 전 세계 15억이 쓰는 엄청난 어플이야.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지. 럼프 형이야 중국과의 관계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틱톡이라는 어플을 차단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대로 차단시켜버리게 될 경우에는 미국 내 엄청난 수많은 이용자들, 젊은 층들에 대한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대선에 대한 리스크를 만드는 상황인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틱톡의 US 코퍼레이션 사업부를 인수를 함으로써 기존의 제다이 프로젝트로 약간 무너졌었던 미국 정부와의 민심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다시 제다이 프로젝트를 따내려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현재 나의 뇌피셜과 좀 어느 정도 정치 국제적인 면에 놓여있는 이야기들이야. 물론 정말 속내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를 하면서 자신들이 규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 요 정도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방금 들은 이야기 내 뇌피셜이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제다이 프로젝트가 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틱톡 인수한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만, 자, 제다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뭔지 뉴스와 신문에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걸 더 참고해 보면은 내 이야기가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약을 팔기 더욱더 쉬워지겠지?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아무도 유튜브나 뉴스 쪽에서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길래 영상 만들어봤고, 앞으로도 좋은 경제 이야기 나오면 내가 한번 또 해주도록 할게. 그럼 또 다음에 또 만나자 친구들. 안녕.